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영화의 케빈입니다.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저희가 리뷰할 영화는 뭐죠? 이번에 리뷰할 영화는 장유정 감독님의 2010년작 김종욱 찾기입니다. 주피터, 이번 영화 선정하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돼요? 저는 영화의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으로 취향의 음악을 들음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영화를 본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좀 의욕이 없습니다. 날씨는 좋고 이제 마스크 벗고 즐겁게 놀아야 될 텐데 제가 요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찾고 싶어서 영화를 몇 편 봤었는데 김종욱 찾기가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종욱 찾기에 대해서 예전에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랐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사실 이 영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다시 만난 영화 아니고 처음 만난 영화거든요. 2010년에 많이 바빴나 보네. 이 영화에 관심이 별로 임수정이랑 공유가 나왔던 로코 영화였던 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연극이 원작인 것도 알고 뮤지컬이죠, 있었어요. 뮤지컬. 아, 그쵸. 뮤지컬이 뮤지컬, 원작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보려고 하면은 시도하기 좀 어려웠던 영화였지 않나 싶어요. 이번 기회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 리뷰를 위해서 쿠팡 플레이 통해서 영화 봤고요. 영화가 생각보다 약간 올드 감성이라고 하죠. 그 당시엔 네. 트렌디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촌스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개그랑 스토리의 개연성 이런 게 다소 어색하더라고요.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죠. 네, 엄청 원래 오그라들어요. 뮤지컬이 그런 세가 많아요. 네, 주피터는 그럼 영화 예전과 요즘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저는 뮤지컬 보는 거를 좋아해서 김종욱 찾기 뮤지컬을 이미 봤었습니다. 뮤지컬의 각본과 연출하셨던 장유정 감독님이 직접 영화를 만드신다고 해서 어떻게 다를까 기대를 하면서 영화를 봤었어요. 보통 여타 뮤지컬 영화 보면 뮤지컬 형식을 그대로 따와서 뮤지컬 영화를 만들잖아요. 대사를 하고 노래를 하고, 이 영화는 노래는 다 뺐더라고요. 그 대신 여자 주인공인 지우의 직업을 뮤지컬에서는 기자로 했었는데 영화에서는 뮤지컬의 무대 감독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이 나옴으로써 이게 뮤지컬에 연관이 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각색을 했더라고요. 뮤지컬이랑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각색을 할 거면 똑같이 하는 것보단 다르게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뮤지컬은 또 뮤지컬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영화는 또 영화에 따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좋게 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리뷰를 하려고 다시 봤었었는데 저는 이 영화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명작은 결말을 알고 봐도 같은 감동을 느낀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그래서 다시 봤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로맨틱 코미디의 스탠다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케빈이 안 그렇다니까 이게 내가 이상한 건지 케빈이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별점 5개 기대해봐야 됩니다. 별 5개는 아니죠. 이게 좋은 에너지를 받았다는 거지. 영화로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서도 판타지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뮤지컬 무대에 나와서 연기를 잘하고 김종욱 보려고 일하고 있는데 조 감독한테 그냥 넘기고 나가버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도 케빈 말대로 제가 좋아하기 어려운 그런 소재들이 많긴 했거든요. 사실 모든 영화에는 메인 2명의 그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의미 없이 쓰여졌다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원작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원작이 둘이 메인이고 나머지 모든 등장인물이 한 명이 멀티맨이 다 하거든요. 그거를 영화를 데려다 보니까 소모적인 캐릭터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캐릭터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뮤지컬에는 주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야기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죠. 하지만 그러면 메인 2명의 그 주인공 캐릭터들이 매우 매력적이고 극을 이끌어갈 정도의 흡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유와 인수정이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배우가 그렇다기보다 캐릭터가 두 명의 연기 잘했잖아. 배우는 잘했죠. 그리고 예전과 지금 비교해서 달라졌던 게 그때는 카메오들이 다 단역 배우들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뮤지컬 김종욱 찾기에 나왔던 뮤지컬 배우들이 카메오로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저희는 정성화 배우나 예전부터 알았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카메오가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오나라 배우도 유명해졌고 엄기준, 강영남, 네, 유승수 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감독님이 뮤지컬의 베이스를 가지신
친구니까 힘을 빡 주고 뮤지컬의 유명한 배우들 다 동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뭐라 그럴까요? 예. 바닥에서 실력을 쌓아왔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연기는 사실 구멍이 없더라고요. 연기는 없죠. 네, 괜찮죠. 예.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뮤지컬이나 연극 베이스의 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좀 많긴 오만석 해요. 배우도 있네. 맞네. 오만석 배우도 현장 있어요. 이거 뭐 다시 보니까 그런 까미오들을 찾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트렌드가 그렇진 않죠. 이때는 그랬었어요. 까미오들 많이 나오고. 그러면 영화 키워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케빈이 준비한 키워드는 뭔가요? 네, 제 키워드는 운명론입니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운명이죠. 이 영화의 영어 제목 뭔지 아세요? 뭐죠? Finding Mr. Destiny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 제목 생각해보면은 픽사 영화 중에 니모를 찾아서 맞네요. 그게 영화 있네. 비슷하네. 그 영화 원제가 Finding 니모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은 차용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 제목이 의미하는 게 영화에서 찾는 건 첫사랑이 아니라 운명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김종욱은 첫사랑이지만 운명적인 한기준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운명론이란 첫 번째는 운명은 우연적이고 필연적인 거야 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운명은 내 스스로 의지로 만들어가는 거야 라는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상반된 관점이 있어요. 영화 속에서 운명은 지우와 기준 두 캐릭터에게 투영돼서 상반되게 그려지는데요. 지우는 운명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동시에 별 볼 일 없는 결말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항상 델리만주를 꼭 하나씩 남기고 너무 재밌게 읽던 소설도 결말 그리고 엔딩 부분을 읽지 않고 남겨두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만난 김종욱은 일부러 다시 만나지 않고 뮤지컬 가수가 꿈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꿈조차도 끝까지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동시에 끝을 맺지 않으니까 시작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기준은 매우 철저하고 현실적인 사람처럼 그려지는데요. 옷차림새며 정리정돈 그리고 프로파일러 같이 철저한 일처리 그리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은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영화는 운명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을까 하고 결말을 보게 되면은 운명적인 운명만 믿던 지우가 옛사랑 종욱을 끝내고 새로운 기준과의 사랑을 시작하는데 운명에 대해 본인의 의지로 자기 만들어가는 의지가 거 들어가긴 했죠. 그쵸.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엔딩 후에 쿠키처럼 덧붙여진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오사카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둘 사이에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보면 만날 사람 그리고 운명적인 사랑이니까 다시 만나게 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운명론을 믿든지 자유지만 모든 인연에는 뜻밖의 우연이 있고 본인의 의지와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첫사랑입니다. 저는 남자들의 첫사랑과 여성들의 첫사랑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성은 아니고 여성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이 영화의 각본과 연출을 여성분이 하셨으니까 김종욱 찾기는 여성분들의 첫사랑 판타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케빈은 첫사랑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련하고 잊을 수 없는 특별하고 특별하고 원래 모든 남자에겐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예. 근데 처음인데 심지어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잊을 수 없죠. 예.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첫사랑은 잊을 수 없고 애틋하고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사랑을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첫사랑은 다 헤어졌잖아요. 그럼 안 좋은 것도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억 부정이 되어 있나? 왜 첫사랑 그렇게 좋게만 보고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이고 애틋하고 아련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이니까 서툰 것도 있잖아요. 그때 첫사랑한테 능숙하게 제대로 잘 사랑을 이뤄나갔다면 이루어졌을 텐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기억 속으로는 안 좋은 기억은 없애버리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기억 부정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특별하고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반작용이 있지 않나.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첫사랑을 봤을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거든요. 케빈은 어때요? 첫사랑 보고 싶어요? 왜? 자신있게. 근데 예. 이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여자가 생각하는 첫사랑과 남자가 생각하는 첫사랑은 일반론으로 내세우긴 좀 그렇지만 영화 속에서 그려진 걸 토대로 봤을 때 내 생각에. 아니, 영화 속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래요? 내 생각은 여자들이 아니고. 생각하는 첫사랑은 현실로 끄집어내고 싶지 않다. 과거에 머물러 두고 싶다. 아름다운 기억으로 라는 생각인데 남자들은 첫사랑을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현실로 다시 끄집어내서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김종욱이 한기준한테 연락해가지고 의뢰를 하잖아요. 맞아요. 김종욱은 찾죠. 그쵸. 자기 첫사랑. 네. 근데 지우는 김종욱을 찾겠다고 의지로 찾아보진 않아요. 아버지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거죠. 맞아요. 첫사랑 그대로 아름다운 기억 속에 남겨두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첫사랑이 만나고 싶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만나고 싶지만 저의 첫사랑의 그녀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만나더라도 분위기가 안 좋을 거다. 아, 첫사랑. 저의 첫사랑은 언제였을까? 그런 의미에서 첫사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준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면 분석으로 김종욱 찾기를 더 깊게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케빈 혹시 얘기해 보고 싶은 장면 있나요? 저는 공항이란 장소,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공항이란 장소 자체가 입국과 출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는 장소인데 이 영화에서 공항을 인연이 교차하는 장소로 쓴 것 같아요. 지우가 환승하는 거네요. 첫사랑 김종욱 씨와 기준은. 그쵸? 갈아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우는 종욱을 다시 만나서 사랑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보내주고. 새로운 사랑으로 기준을 다시 만납니다. 네, 그런 그러네요. 장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오사카 장면도 나와요. 네. 국회 영상으로 나온 네. 장면에서는 서울행 비행편을 교환하면서 행성지가 교차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인연이 접점으로 만난다는 점에서 공항이 좀 의미 있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피터 명장면 명대사 이야기해 볼까요? 예. 제가 준비한 명대사는 지우랑 기준이 김종욱을 찾아서 산장을 찾아간 씬이 있어요. 결국 그분도 지우가 찾는 김종욱 씨가 아니었죠.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는데 우리 술을 한잔 하다가 분위기가 야릇해지기 시작하는데 지우가 기준한테 기준의 첫사랑을 물어보잖아요. 나 그때부터 이미 지우가 기준에서 넘어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준의 첫사랑 얘기하다가 기준이 절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지우가 위로를 한다고 그분은 운명이 아니라서 그런 거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기준이 한 대사가 전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우리가 고백을 하고 싶어도 고백을 못하는 게 더 많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 사람을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서 고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절실한 거예요. 너무 절실한데 나의 고백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몰라요. 그럼 안 받아줄 거를 불안해해서 고백을 못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절실해서 고백을 거절당할까봐. 그런데 네, 결혼식이 끝나면 더 네. 이상 이 사람 못 보잖아요, 첫사랑을. 그렇죠. 그럴 거였으면 진짜 절실했으면 얘기했겠죠. 저도 그러면은 여기서 같이 보탤게요. 저는 네. 이 장면이 명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이 왜 명장면이었냐면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에 대한 생각 차이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호감이 가진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장면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명장면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지우는 그 사람이 운명이 아니었네, 인연이 아니었네 라고 얘기하는데 기준은 그 사람은 내가 절실하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라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운명에 대한 서로의 태도가 좀 달랐다. 지우는 그럴 수 인연, 있겠네요. 우연적인 운명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췄고 기준은 자신의 사랑과 의지가 좀 부족했던 거다. 제가 준비한 명장면은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기준은 자기 운명을 찾아서 지우로 쫓아가잖아요, 공항까지. 하지만 김종욱 씨와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자잘하면서 혼자 쓸쓸하게 공항을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지우가 기준을 부르죠. 그럼 다시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영화에서 보기 힘든 위기 장면을 지나가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출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이 이끌어낸 연출이 자체가 괜찮아서 이 영화에는 그렇게 명장면이라 규정할 수 있는 장면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이 장면이 가장 카타르시스를 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해서 저는 명장면으로 영화 마지막 장면을 꼽았습니다. 근데 너무 뻔해요. 뻔하지. 그 결말을 너무 위에 뻔하- 맞는 장면 같았어요. 네. 제 명장면은 기준이 지우의 여행 수첩에서 김종욱의 주민등록증이 있는 걸 발견을 해요. 이 영화의 유일한 피해자 김종욱 씨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일부러 종욱을 만나러 가지 않은 지우에게 찾아가서 다투는 장면을 명대사로 꼽았습니다. 지우가 외칩니다. 끝까지 가면 뭐가 있는데요? 기준이 대답하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떠나는데요. 이 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게 반전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후에 지우는 뮤지컬 무대의 붕괴 사고를 겪게 되고 무대의 균열이나 붕괴가 일어났다는 뜻은 지우가 느끼는 감정의 동요 그리고 지켜왔던 신념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케빈이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뭔가요? 저는 함께 보면 좋은 영화로 영화 세렌디피티를 추천합니다. 네, 2001년도에 나왔던 이 영화는 존 쿠삭과 케이트 베킨세일이 주연을 맡았고요. 세렌디피티라는 뜻은 뜻밖의 행운 또는 우연한 발견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것처럼 크리스마스에 만난 두 남녀가
운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를 시험을 하게 되고 둘은 몇 년 뒤 다시 만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운명을 찾기 위한 두 남녀의 노력이 미스터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기준과 지우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네, 주피터에 함께 보면 좋은 영화 뭐로 꼽았어요? 전 키워드도 첫사랑으로 삼고 상상하셨겠지만 아, 첫사랑 하면 이 영화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건축학개론 보셔야죠. 같이 보면서 제 피셜이긴 하지만 남성들의 첫사랑 그리고 여성들의 첫사랑을 비교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별점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할까요? 저는 별점 5개 만점에 3개고요. 제 한 줄 평은 운명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더라. 당신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운명이야 입니다. 제 별점도 별 5개 만점에 3개입니다. 뭐 좋은 에너지를 받고 좋은 영화라 생각하지만 영화 별점을 줄 때 냉정하게 줘야 되니까 별 3개를 했고요. 저의 한 줄 평은 저는 이 영화로 위로를 받았다 입니다. 그리고 김종욱 찾기 뮤지컬을 비교해서 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김종욱 찾기 뮤지컬을 치면 아마추어 배우들의 작품들이긴 하지만 여러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뮤지컬을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오리지널 넘버도 좋은 게 많아서 노래를 들으면서 뮤지컬을 감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리두기 다 해제됐으니까 대학로에 가셔서 직접 뮤지컬을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다시 만나요. 안녕.